안녕하세요, 푸드박스입니다. 오늘 가지고 온 생선은 동해안에서 잡아온 자연산 고등어를 가지고 왔어요. 근데 꽤 크기가 크죠. 한 마리가 한 800g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고등어들이에요. 자, 이 중에서 제가 한 마리를 이제 골랐고요. 근데 이제 고등어들이 힘이 좋고 빨라서 이렇게 건져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. 이거를 이제 살려 오려고 이제 물속에 담아서 이제 가지고 왔고요. 이제 기포기까지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집에까지는 한 20분 정도 거리였어요. 그런데 이 대가리가 위에 이렇게 올라왔죠. 그래서 20분 만에 죽었어요. 이게 물속에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크기 때문에 떠가지고 죽었어요. 다음번에 이제 살림통 큰 걸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같이 구입한 오징어도 다 죽어버렸네요. 이 고등어를 보면은 이제 한 마리가 이제 10,000원, 그러니까 손질하면 12,000원에서 판매하는데 영상 때문에 제가 살려갖고 왔고, 오징어는 마리에 6,000원씩 있어요. 그 거래처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통통하죠. 과연 동해안 여름 고등어는 어떨지 이제 바로 손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가리하고 뼈는 장식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포만 살짝 떠낼 거고요. 보통은 대가리 댕강 잘라서 손질하면 편합니다. 먼저 피를 좀 빼고서 할 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잡아온 거라 바로 시작을 했어요. 이렇게 배를 갈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 거 보일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고등어 금어기였죠. 그래서 보니까 고등어가 알이 들어 있어요. 그런데 자연산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래회충이 내장에 있어요. 그래서 고래회충이 있는지 이렇게 잘 봐야지 되거든요. 근데 활어라서 살 속에 파고들지는 않아요. 그래서 내장만 잘 제거하고 세척만 잘 하면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신장 제거했고요. 이렇게 대가리 이런 거 그냥 잘라서 하지 않으면은 조금 이제 귀찮고 조금 복잡하긴 해요, 작업이. 그래서 이제 아가미까지 이제 제거를 다 했습니다. 대가리와 뼈는 제가 장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살만 살짝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일반적인 손질 있죠. 대가리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는 방법은 예전에 제가 그 초조림 영상들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고등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쪽에 포를 먼저 떠내면은 이게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손질하는데 어려워요. 그래서 다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양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질을 했어요. 고등어는 뼈가 부드러워서 쉽게 분리가 잘 됩니다. 그리고 이쪽 항문 쪽 있죠? 이쪽에 고래위충이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지 돼요. 근데 뭐 선어가 아니라서 특별하게 내장만 잘 제거하면은 괜찮습니다. 양쪽 다 체크를 다 했고요. 고등어 갈비뼈는 좀 길고 넓게 포진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까다로운 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길고 이제 부드러운 뼈라서 이제 끊어지기가 쉽습니다. 물론 뭐 프로이신 분들은 잘 하겠지만요. 네, 이렇게 해서 갈비뼈 제거를 전부 다 했고요. 자, 이제 플레이팅 장식할 거를 만들고 있고요. 이렇게 모양을 먼저 잡고 이제 꼬리도 좀 세워주고,
그리고 이제 아이스팩을 좀 깔았어요. 좀 회가 좀 차가워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아이스팩 깔고 그 다음에 물을 이제 올려놨습니다. 이제 고등어 껍질을 꼭 제거를 해야지 돼요. 이게 뭐 식감이 또 질기기도 하고 이게 먹으면 탈 난다고 하네요. 그런데 고등어 껍질 쪽을 벗길 때 그 배 쪽은 잘 찢어져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배 쪽에 살을 좀 잡아가면서 천천히 뜯고 있죠. 그래서 살을 꼭 잡고 해야지만 뱃살이 찢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 제거가 됩니다. 가운데 뼈 제거했고요. 활고등어는 핀셋으로 잘 제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거를 했습니다. 이제 뱃살하고 이제 배 위에살 이거 이렇게 따로 분리를 좀 했고요. 이게 탱글탱글해요. 활고등어라. 그 뱃살은 조금 이렇게 질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칼집을 넣는 게 좋습니다. 이거 좀 길쭉길쭉하게 한번 썰어봤어요. 조금 더 씹는 맛을 주기 위해서요. 예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. 고등어 한 마리인데 양이 꽤 되죠. 자, 오늘의 술은 심술 7번. 저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소스는 3가지를 준비했고 간장, 고추장, 그리고 참깨 소스 준비를 했어요. 자, 활고등어라서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런데 이제 산란기가 끝난 여름 고등어잖아요. 그래서 겨울 고등어의 그 지방은 지금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간장보다는 좀 초장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, 여름 고등어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이 좋고요. 기름이 많은 겨울 고등어는 구이가 좋아요. 이제 참깨 소스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고소하니 참 좋거든요. 이 자세한 소스 만드는 방법은 고마사바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. 이 들어가는 재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참깨, 청주, 회간장, 그리고 설탕 이렇게 4가지만 들어갑니다. 이게 일본 후쿠오카에서 좀 많이 먹는 그 고등어 회 방식이고요. 이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. 그런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요. 이제 기름이 차 있는 고등어랑 참 잘 어울려요. 그런데 자연산 여름 고등어랑은 글쎄 그냥 그래요. 그래서 지방이 좀 없어서 그런데 좀 개인적인 취향이고요. 지금은 양식 고등어랑은 또 이렇게 참깨 소스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 고등어에 저는 초장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네요. 이게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, 이날. 이거 이제 뱃살 길쭉하게 썬 거예요. 네, 오독오독 소리 들으셨죠? 네, 식감이 이렇게 좋습니다. 이제 기름은 별론데 이 식감이 정말 재미있어요. 그래서 여름 고등어 드실 때 이제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오징어 2마리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? 네, 그거 이제 2마리는 제가 특별한 게 좀 없어서 영상을 찍긴 했는데, 그래서 업로드는 할지 안 할지를 좀 미정입니다. 그래서 제가 뭐 2가지 방법으로 먹었었거든요. 하나는 이제 오징어 회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고요. 다음은 오징어회 덮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. 오늘 자연산 동해안 고등어는 식감은 좋지만 지방이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꼭 부탁드려요. 다음에 또 봬요.